지하 창고의 공기는 첫날보다 더 무거웠다. 이미 한 번 열어본 상자들이 바닥에 남아 있었고 뚜껑을 닫지 못한 채 다시 밀어넣은 파일들이 서가 여기저기에 비스듬히 끼워져 있었다. 강태사는 그걸 보며 괜히 기침을 한 번 했다. 이 공간이 사람의 흔적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지 않냐? 어제 본 그 박스 말이야. 누가 일부러 눈에 띄게 놔둔 느낌이야. 이세인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상자의 봉인을 뜯고 있었다. 오래된 테이프가 종이와 함께 뜯겨나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그리고 손을 멈췄다. 태산아, 왜?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사건 기록이 2겹으로 들어 있었다. 공식 보고서 묶음 아래 땀 끼워 넣은 얇은 서류철. 누가 봐도 의도적이었다. 사건 번호도 결제선도 없는 문서였다. 강태산이 다가와 서류를 넘겼다. 또 백호 교수? 이름은 이번에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이 없었다. 대신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다. 필체가 일정하지 않았다. 급하게 쓴 듯한 문장들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강태산이 소리내어 읽었다. 사망 원인 심정지, 외상 없음, 독극물 반응 없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야, 이거 그냥 자연사잖아. 그 아래 강태산은 다시 시선을 내렸다. 사망 시점 추정, 전날 밤, 접촉 시점 불명. 잠깐의 침묵. 접촉? 뭘 접촉해? 이세인은 서류를 넘겼다. 거기에는 사진 몇 장이 스테이플러로 묶여 있었다. 아파트 현관, 좁은 원룸 내부, 침대 옆 탁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 소포야. 사망 전날 학교에서 받은 거래. 학교? 학회 명의. 학교에서 개인한테 소포를 보내? 기록엔 그렇게 되어 있어. 이세인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갔다. 상자 옆에 놓인 봉투 하나. 봉투는 개봉되어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편지는? 없어. 버렸겠지. 아니, 기록에 따르면 편지지는 백지였대. 장난 아니냐? 누가 백지 편지를 보내? 그래서 이상한 거야. 봉투 재질이 특이하다고 적혀 있어. 공기가 잘 안 통하는 종이래. 요즘 그런 봉투 많잖아. 1989년이야. 그 말에 강태산이 입을 다물었다. 서류를 넘길수록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사망자는 민지, 당시 대학원생. 외상도 없고 약물 반응도 없었다. 병원 기록에는 급성 심정지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미제도 아니고 해결된 사건도 아닌데? 이세인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시간을 벌 필요 있음. 그리고 그 아래 이름, 백호. 경찰이 아니라 의사가 쓴 말투야. 부검을 바로 안 했다는 뜻이야. 왜? 죽음이 너무 깔끔했거든. 강태사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다. 작은 소포 상자, 열어본 흔적, 그리고 비어있는 봉투. 이 사람 죽기 전에 누구 만났대? 수정. 그 수정 교수님? 그땐 조교였겠지. 이세인은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다방 영수증, 간단한 목격 진술, 날짜는 사망 하루 전. 그럼 응. 그날 이미 상태가 안 좋았대.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지하 창고 안에서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강태사는 상자 옆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다. 이거 같은 사건 박스 아니야? 맞아. 그럼 아직 남았다는 거네. 이세인은 서가 깊숙한 곳을 바라봤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워진 사건이야. 강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상자의 봉인을 잡았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또렷하게 울렸다. 기록은 아직 말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다방문을 열자 커피 볶는 냄새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수정은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펼쳐놓고 있다가 민지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늦었어? 아니, 나도 방금.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외투를 벗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수정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래? 민지는 웃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커피가 나왔다. 민지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정이 물었다. 며칠 전 소개팅은 어땠어? 별로. 왜? 억지로 나간 자리였어. 금방 끝냈고.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경우였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 조금 이상했어, 느낌이. 벌레가 날 보는 느낌?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보더라, 웃으면서. 그래서
말 안 할 때도 무서웠어. 민지는 웃으며 말을 흐렸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연락은? 왔었어. 삐삐로. 답장했어? 아니? 그걸로 소개팅 이야기는 끝났다. 잠시 후 민지가 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고 보니 어제 학교에서 소포 받았어. 소포? 응, 학회 이름으로. 수정이 눈을 깜빡였다. 학회에서? 응, 이상하네. 우편으로 오지 않아? 학회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내잖아. 보내도 자료집이나 팜플렛이지.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게. 나도 좀 의외였어. 뭐가 들어있었는데? 초콜릿이랑 봉투 하나. 수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초콜릿? 응, 학회가 초콜릿을 보냈다고? 민지는 웃었다. 그러니까.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었다. 요즘엔 별걸 다 하나 보지 뭐. 민지는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넘겼다. 그 말로 소포 이야기는 끝났다. 소개팅 이야기도 거기까지였다. 두 이야기는 같은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서로 닿지 않았다. 잠시 후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낮았다. 그리고 상건이가 얼마 전에 찾아왔었어. 허상건? 응, 그 전 남자친구?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이것도 줬어. 수정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지가 손을 들어 보였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듯 깨끗했다. 너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수정은 말을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 진심인 것 같아? 한약까지 가져왔어. 요즘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건강 챙기라면서. 한약? 응, 집에 냉장고에 넣어뒀어. 아직 안 먹었지만. 수정은 반지를 다시 보았다. 민지의 표정은 복잡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조심해. 너 헤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 근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수정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지의 손을 잠깐 잡아줬다. 네가 행복하면 돼. 근데 서두르지는 마. 응, 고마워.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현기증이 스쳤다. 테이블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아닌 듯이 말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그 한약 함부로 먹지 말고. 응, 그게 마지막이었다. 1989년 이틀째 되는 아침, 민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날 다방에서 수정과 헤어진 이후로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피곤함은 흔한 이유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죽음이 가장 쉽게 숨는 자리였다. 형광등은 낮에도 켜져 있었다. 민지는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 강의가 끝난 뒤 수정은 자연스럽게 삐삐를 확인했다. 메시지가 없었다. 민지는 지각을 하는 편이 아니었고 결석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남겼다. 수정은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 무렵에 되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수정은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 행정실 직원은 민지에 대해 물어보자 고개를 저었다. 오전에 들린 적은 없다는 답이었다. 대신 직원은 바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소포는 받아갔어요. 어지요. 수정은 잠시 그 말을 뒤집어 봤다. 소포요? 네, 학회 이름으로 왔어요. 서명도 했고요. 직원은 서류철을 넘겨 서명을 보여줬다. 민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수정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이상 확인할 내용은 없어 보였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어도 민지는 연락이 없었다. 수정은 결국 민지의 집을 향했다. 민지의 집은 학교에서 2정거장 떨어진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다. 수정은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괜히 성급해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감각이 먼저 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은 없었다. 수정은 다시 삐삐를 확인했다.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민지가 늘 쓰던 집 전화번호를 떠올리며 현관 옆에 붙은 공동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은 갔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문틈 아래로 신문이 끼어져 있었다.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였다. 수정은 관리인에게 연락해 문을 열었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문이 열리자 실내 공학자 늦게 따라 나왔다. 묘하게 눅눅한 공기였다. 음식 냄새도 향수 냄새도 아니었다. 거실에는 아무것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가방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외투는 의자에 걸려 있었다. 신발도 가지런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은 없었다. 수정은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방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수정은 잠깐 망설였다. 괜히 걱정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민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불은 정돈된 상태였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수정이 다가가 민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어깨를 흔들었다. 피부는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그제야 수정은 민지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에 낀 은반지, 허상건이 준 그 반지. 민지는 그걸 끼고 잠든 것이다. 수정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숫자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다시 눌렀다. 구급 요청이었다. 말이 끊어져 이어졌다. 잠시 후 낡은 구급차가 도착했다. 들것이 내려오는 동안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속도는 민지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심전도 소리는 짧게 울리다 멈췄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유지했다. 몇 가지 확인이 오갔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병원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외상 없음, 동물 반응 없음, 심장 이상 소견.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보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정리됐다. 수정은 병원 공중전화로 민지의 가족을 연락했다. 그리고 백호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가족과 얘기해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례를 미루게. 이미 심정지로 심장은 멈췄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지. 부검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기계 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건 고무장갑이 스치는 소리였다. 백호는 방 한쪽에 서서 부검이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정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 부검은 예정보다 오래 걸렸다. 백호가 직접 요청한 알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심장, 폐, 간, 위, 모든 장기를 세밀하게 검사했다. 독성 검사도 일반 스크리닝을 넘어 특수 알목까지 포함했다.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심장에 구조적 이상 없고 혈관도 깨끗합니다. 외상 흔적 없고 장기 손상도 없습니다. 독성 반응도요? 일반적인 스크리닝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 약물 검사도 음성입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부검이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런데 뭔가 있습니까? 자궁을 확인해 보니 임신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얼마나? 약 4주에서 5주 정도, 1개월 조금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부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게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백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다. 이건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군요. 부검실에 나서자 수정이 벽에 기대서 있었다. 백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